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소련 군의관을 입회시키고 몇 차례 예비 진단이 치러졌습니다. 수술일이 왔어요. 이인국 박사는 손에 익은 자기 병원의 의료 기재를, 의료 것들을 자기 손에 익은 걸로 다 온 거죠.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세 사람이 보조를 했지만 집도는 이인국 박사가 직접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군의관을 믿을 수가 없어서 군의관의 실력, 그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는 수술이 진행하는 동안 그들 군의관을 자기 집 조수부로 이듯했습니다. 수술 때는 완전히 자기 진단하에 왕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까 수술에 사인한 실패하면 총살이 처한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수술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약서가 통일대 정신을 순간순간 흐려놓곤 했어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실패하면.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수술대에 누운 스테코프는 침착하면서도 긴장이 찼던 얼굴. 그것도 전신 마취가 끝난 후엔 3분이 못 갔습니다. 간호부는 가재로 이인국 박사의 이마에 내맺힌 땀방울을 찍어내고 있었어요. 기구가 부딪히는 금속성과 서로의 숨소리만이 고촉의 반사 등에 내비치는 방안에 제식할 것 같은 침묵을 해살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예상외로 단시간에 끝났어요. 단시간에 끝났다는 건 뭐냐? 수술 실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위생복을 벗은 이인국 박사의 전신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자, 완치되어 태어나는 날 생코프는 이인국 박사의 손을 부서러지면서 외쳤어요. 꺼피따니라고 해서 꺼피따니 이인국을 뭐하게 됐다? 이제 신뢰하게 됐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스바시오 감사하다. 이인국 박사는 입을 해벌리고 웃기만 했어요.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된 것만 같았습니다. 아지나지 오지않아쇼 최고 이제 스테코프가 한 말이에요. 스테코프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면서 네가 첫째 라는 듯이 이인국 박사의 어깨를 치면서 칭찬했습니다. 다음날 스코프는 이인국 박사를 자기 방으로 불렀어요. 그가 이인국 박사에게 스스로 손을 내밀어서 예절적인 악수를 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적과 적이 맞부딪히면서 그렇게 180도로 전환될 수 있을까? 노랑대가리도 역시 본심은 하나 인간이다. 무슨 뜻이냐면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한자성어 인지상정이라고 해요. 내일부터 집에서 통근해도 줬어. 결국 자유의 몸이 됐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하고 별표할게요. 이인국 박사는 막혀놨던 뚝이 터지는 것 같은 큰 숨을 삼키면서 내쉬었어요. 이인국 박사는 이번에는 이인국 박사가 스테코프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바시보 감사하다. 혹 나한테 부탁이 없소. 이렇게 하니까 이인국 박사는 문득 시계가 떠올랐죠. 시계에 집착해죠. 왜냐면 시계가 이 사람의 전부죠. 그지? 그러면서도 곧 이어 마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자, 이런 마당에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꾀지지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미련이 가시지 않았다. 왜냐면 시계가 자신을 보니까 그쵸? 분신이니까. 이인국 박사는 비록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솔직히 심중을 털어놓으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는 통역의 보조를 받아가며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회상하면서 시계를 약탈당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세코프는 혹이 붙었던 뺨을 쓰다듬으며 긴장된 모습을 듣고 있었어요. 염려 없어, 똑두리. 위대한 붉은 군대가 그럴 리가 없소.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슨 착각이었을 것이오. 내가 책임지고 찾도록 하겠소. 스탠코프의 얼굴에 결의에 띈 심각한 표정이 스쳐가는 것을 이인국 박사는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공연한 말을 끄집어내어 일껏 잘 돼가는 일이 부스럼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는 솟구치는 불안과 후회를 짓눌렀어요. 자, 왜냐하면 시계 때문에 자유를 빼앗길까 괜히 부스럼 만들까봐 안심하시오 하면서 넌지시 말끝을 흘렸습니다. 말끝을 막았어요. 자, 이인국 박사가 죽음의 직전에서 풀려나 결국 집으로 향해서 자유용음이 됐어요. 어느 사이 저렇게 노어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냐고 스탠코프가 감사하다라는 통역의 말을 되뇌이면서 결국 노어, 이 말이랑 언어 자체가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는데 뭐가 됐죠?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이제는 친일파에서 무슨 파가 됐다는 거야? 친소파로 자신의 모습을 바꿨어요. 그죠? 혹을 제거 수술했던 이인국 박사의 모습들 다시 정리하면 스스로 내가 성공했던 수술 경험을 떠올리면서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고요. 자기 병원의 의료 기재들을 운반해 오고요. 집도는 자신이 직접 하고 단시간 내에 수술을 끝내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왜 생명을 걸었어요? 소수술에. 이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방도였죠. 자, 의사로서의 이인국은 굉장히 수술 실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환자에 대한 희생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생존을 위해서 의술을 사용해요. 자신의 이익이나 생존을 위해서. 그 다음에 꺼피딴리라는 말의 의미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죠.
우두머리, 최고를 뜻하는 캡틴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테프코프가 이인국의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껍빛단리라고 말한 거, 이인국 박사의 뭐에 대해서 이인국 박사의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반어적으로 비판한 말이다. 이거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겠죠. 스테코프가 이인국을 자기 방구로 부른 이유는 왜냐하면 감사 인사하고 보답해야죠. 그죠? 수술의 성공과 그 결과 봅시다. 스테코프가 이인국을 완전히 어떻게 했다? 신뢰하면서 껍빛단리 이렇게 얘기했죠. 완전한 뭐의 몸이 됐어요? 그렇죠.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죠? 그렇죠. 시계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결말이네요. 자, 이제 결말 현재로 다시 들어와서요. 브라운시의 관사로 나와 있고요. 성조기를 보면서 자, 지금 전쟁 후에 얘가 월남에 있다 그랬죠? 미국의 영향력이 커졌다. 성국이 미국 국기죠. 그리고 친미파로 다시 월남에서 변모했어요. 이인국 박사는 그날의 적기, 소련 국기와 돌려온 시계를 과거 예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죠. 응접실에 안내된 이인국 박사는 주인이 나오길 기다리며 방안을 둘러봤어요. 대사관으로 여러 번 찾아왔지만 집으로 찾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3년 전 미국으로, 딸이 미국으로 갈 때부터 시대진 사람이에요. 시대에. 그래서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절대적이 되어 있는 남한 사회를 보여준다. 자, 여기 중요하죠. 별표. 벽쪽 책꽂이에는 조선왕족실록, 대동야승 등 한적인 우리나라 책이 그리고 고서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맞은편에는 금동불상, 그 다음에 골동품이 지혈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병풍, 그 다음에 탁자 위에 잿더리도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문화재, 우리나라 문화유산이요. 외국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다. 여기도 별표 한번 할게요. 저것들도 다 누군가가 가져다 준 건 아닐까 하는데 생각이 미치자 이인국 박사의 얼굴은 화끈해졌다. 왜 화끈해졌냐면 내 선물을 마음에 안 들어 할까봐. 내가 선물한 게 마음에 안 들까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선물을 걱정하는 거고요. 자기가 들고 온 상감진사 고려 청자예요. 화병에 눈길을 돌렸어요. 사실 그것을 내두는 데는 얼마간의 아쉬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국외로 보낸다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명한 그냥 훌륭한 문화유산인데 그거를 다른 나라로 빼돌린다 이런 자책감 이런 건 아예 없어. 자책감 없어. X야. 자책감 없어. 그지? 차라리 이윤국 박사에게는 저렇게 많으니 무엇이 그리 소중하고 달갑게 여겨지겠냐라는 망설임. 왜냐하면 일단은 자신의 선물 이게 더 걱정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자, 브라운 씨가 나오자 이인국 박사는 웃으며 선물을 내어놓았어요. 포장을 풀고 난 브라운 씨는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땡큐를 거듭 불어주셨습니다. 참 이거 귀중한 겁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저 제 성입니다. 이인국 박사는 안도감에 있다는 만족을 느끼며 자, 왜냐면 기뻐하니까. 이거 귀중한 겁니다. 이렇게 한가. 자, 브라운 씨의 기쁨을 맞장구를 쳤습니다. 브라운 씨가 영어 반 한국말 반으로 섞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인국 박사는 흐뭇한 기분에 젖었어요. 닥터리. 자, 호칭이 바뀌었죠. 껍빛단리에서. 왜냐하면 미국 친미파가 됐으니까. 영어를 또 배웠어요. 일제시대 일본말식으로 배웠지요. 예를 들면 잣도이지 갓도식으로요. 근데 지금 발음 좋은데요. 문법이 아주 정확한 스탠다드 잉글리시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문득 스테코프의 말. 자, 스테코프랑 이 브라운이랑 브라운 씨랑 이 약간 행동이 비슷해. 러시아어, 이게 언어를 칭찬해. 자, 그걸 보면서 영국의 조상을 가진다는 브라운 씨는 R 발음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 것과 지적해줬어요. 자, R 발음이 이렇게 막 뛰어난 건 아닌데 얼마 전부터 개인 교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인국 박사는 자기의 어학적 재질에 은근히 자긍을 느꼈습니다. 브라운 씨가 부엌 쪽으로 가더니 양주 몇 병이 놓인 쟁반을 따라 나왔어요. 그 스탠코프도 술을 권했거든. 아무거라도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인국 박사 입장에서는 브라운 씨를 만날 때마다 스탠코프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를 칭찬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언어 실력이 뛰어나다고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인국 박사는 워드카 한 잔을 신통한 안주도 없이 억지로 단숨에 들이켜야 속이 시원해하던 스테코프를 브라운 씨 얼굴에 겹쳐보고 있었다. 스테코프와 브라운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동일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힘 있는 외국인이죠. 그죠?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외국인이고 자신의 뭐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브라운 씨나 스테코프나 이 사람이